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용당동, 사막동, 연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던 시간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우리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독려하면서 더욱더 개인 방역 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통 분담해야 하겠으며, 본 의원은 임기 끝날까지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은 사막도 호텔 건립에 따른 문제점,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공기 연장에 따른 문제점,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부실 공사에 따른 시민 안전에 관해서, 그 다음에 법인 카드 사용에 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막도 호텔 우선 협상자 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발전 사업단장 박금재입니다. 국장님. 먼저 사막도가 호텔이 우선 협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예, 12월 7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을 하시고 발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죠? 스카이원 레저 주식회사 외에 5개사입니다. 컨소시움 5개사가 돼가지고 결정이 됐습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회사로 스카이 레저 예. 주식회사. 그러면 8월 말에 평가를 끝내놓고 3개월 후에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 협상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쭉 협상을 해왔습니다. 협상하기 위해서 평가를 끝내놓고 협상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협상하기 위해서 예. 협상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3개월 시안을 발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결정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끝내놓고 3개월 후에 발표합니까? 예, 그것은 기간이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습니까? 예. 협상이 난해하셨던 모양이죠? 3개월이나 협상하는 기간이 걸렸던 걸 보니까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데 3개월씩이나 걸려요? 자, 스카이원 레저 주식회사 법인은 언제 설립됐습니까? 평가를 하셨다면서요? 예. 네. 언제 설립됐어요? 설립자가 2010년 4월 23일자입니다. 2010년 4월 23일자입니다. 4월 23일자. 예. 그러면 자본금 얼마죠? 자산 총계가 한 252억 정도 됩니다. 252억. 예. 그 회사 소재지가 어디죠? 스카이 레저 원 소재지. 저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인가요? 예. 이 회사의 영업 실적은 어떻게 되던가요? 2020년도의 기준에 보면요, 매출액이 한 76억 5,686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6억. 2020년 기준 76억이에요. 영업 실적이? 예. 최근 영업 실적을 말씀하신가요? 2020년도. 2020년만 있는가요? 예. 그 전에 건 없고? 아직은 예. 2020년만 있는데 76억 원의 영업 실적밖에 없다. 예. 대표이사는 누구시죠? 대표이사는 권양미입니다. 권양미 이사십니까? 예. 그리고 임원진은 어떻게 되던가요?
이 문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가하셨다면서요. 그 회사의 규모를 평가를 하셨던 거 아닌가요? 자, 직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분은 스카이오런 레저가 30%고요. 통부건설이 아니, 직원이 스카이레저 원 주식회사의 직원 규모는 어떻게 되던가요? 직원. 평가하시면서 규모 같은 거 평가 안 하셨나요? 저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현재 8명. 예. 그러면 그동안의 회사 실적은 2020년 76억이다. 예. 네. 자, 이 회사가 골프장 및 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5년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예. 아셨나요? 예. 그러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셨는데 사업 협약은 언제 체결하실 것입니까? 저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 예. 한 달 이내에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스카이 레저원 주식회사의 제안서하고 사업 계약서가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안서 접수 날짜, 사업 계획서 접수 날짜. 차갑서. 그렇게 오래 걸리시면 제가 뒷질문을 못 하는데. 저 국장님 그 찾아보시고 조금 이따 알려주시고요. 저 사업 계획서 접수가요. 8월 18일 날 했고 네. 제안서 그리고 접수는 저 8월 25일 날 8월 25일.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12월 7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통보했습니다. 아, 평가위원회를 8월 25일 날 개최하셨어요. 예. 그러면 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선정위원은 누구였습니까? 평가하는데 선정하는데 평가위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저 선정하기 10명으로 했습니다. 10명. 10명. 예. 그러면 누구시죠? 그것은 개인 정보라서요. 좀 발표하기는 좀 그러네요. 아니, 저 개인정보 알고 싶지 않고요. 예. 구성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니. 예. 그룹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의원 몇 명, 예를 들어서요. 시의원 몇 명, 교수 몇 명, 뭐 공무원 몇 명, 이 구성을 알고 싶다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면 어떤 공무원, 어떤 교수, 어떤 전문가, 이거만 알려주시면 되지. 제가 개인정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 교수가 7명이고요. 교수 7명. 예, 건축사가 1명, 저 회계사, 법무사가 2명입니다. 회계사 1명, 법무사 1명. 저 회계사하고 법무사하고 합쳐가지고 2명입니다. 2명. 1명씩. 예. 어떤 교수시죠? 예? 어떤 전문 교수시냐고요? 자, 그쪽에 전문가는 딱 개발 분야하고 또 운영 분야하고 개발 예. 응용 분야 전문가 교수님.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재무 쪽하고 재무. 예, 재무. 재무도 중요하죠. 그러면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됐던가요?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절차. 이 스카이원 레저 주식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평가위원들이 저 평가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저 개발 분야하고 재무 분야하고 운영 분야에 대해서 점수로 그것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평가위원회에서 스카이원 레저 주식회사가 적정하다라고 결정이 되면 끝입니까? 그렇게 돼서 예, 끝인가요? 평가 이뤄서는 끝이죠. 그렇게 끝. 예. 네.
평가 내용에 관해서 궁금한데요. 어떤 사항을 평가하셨습니까? 아까쯤에 그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개발 분야하고 재무 분야하고 운영 관리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개발, 재무, 운영. 운영. 그러면 이거를 뭐 퍼센테이지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비중을 크게 평가를 했습니까? 저기 그 개발 분야가 제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재무, 그 다음에 운영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그 1,100점을 점수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개발 분야가 450점, 재무가 300, 운영 계획에 대해서 250점. 아, 그리고 이렇게 가점이 또 100점 있습니다. 가점 100점. 예. 가점 100점 뭐죠? 이제 기부 체납을 어느 정도 더 하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주는 겁니다. 아, 가점 100점이. 예. 알겠고요. 스카이레저 사업 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스카이원 레저 사업 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그 호텔을 그 20층으로 해가지고 그 260세대 하고 또 컨벤션 센터 3층으로 해가지고 800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컨벤션 800서? 예. 컨벤션 800서. 호텔은 20층으로 260세대요. 예.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당초 제출된 계획서 대비 향후 수정된 계획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그 사업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은 공개는 안 되고 나중에 그 계약 되면은 그것을 그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정의 내용이 있냐고요. 이제 그때는 그 당연히 공개하시겠죠. 있죠. 예. 있습니까? 예. 아, 당초 제출된 계획서 대비 수정된 내용이 있다. 예. 많다. 적다. 조금 있습니다. 자, 조금? 우리 이제 안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자, 사업자가요.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매입이 가능하지도 않는 국유지에다가 그 투명하지 못한 선전 절차가 더해지니까 우리 시장님의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지금 꼼꼼하게 여쭤본 겁니다. 자, 국유지 매입 절차를 보니까요. 업자에게 이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 국민에게 이 사용용도가 폐지되면 전 국민에게 공개 입찰만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토지 확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토지 확보하신답니까? 저 국유재산법하고 국토계획법에 보면요, 그 매입 가능합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아, 저- 국장님은 네, 국토계획법에 보면요, 저 시행령 그 40조에 보면은 그 사업 목적 외에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못 보시는요. 제가 요 앞번에 시행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 사막도 부지는요. 항만구역이에요. 예. 항만부지여서 항만법에 적용을 받지 국토계획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데 일관되게 못 보시는 국토계획법을 주장하고 저는 그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이거 불가능하다,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 협상자 지정된 사업 계획서가 보면 육상부지 50% 공공시설 후 조성해서 기부 체납한다는데 가능합니까? 예. 어떻게 저 가능합니까? 30%를 저 공공시설에 해가지고 30%를 시에다가 기부처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육상부지 50% 예. 공공시설 조성 후 예. 50%라면서요? 예, 50%입니다. 30%라 50%예요. 공공시설을 50%로 자, 하고요. 기부 체납 가능한가요? 예. 그 다음에 목포시는
공유지가 98%인 사막도에 호텔을 조성해요. 그러면서 50% 공공용지를 기부 체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목포 시민을 위해서 거기다가 그 어떤 그 놀이시설이랄지 그 또 유휴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시민들이 그 데크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기부 체납한다는 게 시민위에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민위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부건설이 목포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담합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선정된 사유가 뭡니까? 저기 과거에 목포 그 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설 공사 중 그 폭발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폭발 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동부건설은 입찰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입찰 참여사로 됐던 것이지. 그리고 입찰 단합이 돼가지고 가진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담합 혐의로 제가 폭발 사고 나서 그 기술적으로 그 했다는 게 아니고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을 받았어요. 목포시가 당연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하라고 하니까 했겠죠. 목포시도.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사유가 뭐냐고요. 담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과거에 그 가진금 처분을 사유로 해서 컨소시엄의 그 참여 제한은 불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이시구나? 아니요. 아니요. 옛날에 가진금을 부과했더라도 나중에 또 다 또 대통령 사명이랄지 이런 거 있어가지고 참여가 또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한 번 그러시면 했다가지고 참여를 예. 못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자, 아니. 그러시면 이제 일단 들었고요. 그 시장님은 끝나고 그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예,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슨 법 몇 점 몇 항인가 그거 좀 찾아서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자,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립니다. 이제 이 부분에 보면요. 이 유인물에 보면 해수청에 해운사가 신항 이전이 계획돼 있다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있나? 요? 신항이 또 있죠. 예. 자, 신항으로 이전이 계획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신항으로 해운사가 이전이 계획이 돼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신항으로 그 해운사가 지금 부두를 사용하고 있는 해운사가 계획이 돼 있다. 어디가 있잖아요. 사막도로 신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또 하나 넘겨보세요. 저기 있다. 자, 이전할 예정이다. 이용해운사 4번 있죠? 현재 석탄부두 이용해운사가 2030년까지 부두 사용에 대해서 국가와 계약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밑에가 설명이 돼 있잖아요. 자,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예, 목포 지방 그 해양수산청은요, 지금 해운사하고 신항 이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유원지 조성 계획 일정에 따라서 지금 이전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도 있다고? 예. 계획이라고? 예. 협의 중이라고요? 지금 예. 아직 확정된 게 아니네요. 그 사업자가 지정되면은 그때 정식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업자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적인 그 목포시는 저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요. 확인된 내용은 달라요. 끝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하셔. 아니 저희들이 몇 번 가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시면 신항으로 이전할 해운사가 몇 개 있습니까? K9하고 시월드하고 2개 세합니다. 하역사는요? 예? 하역사. 하역사까지는 저희들이 선사가 합의 두 아직 안 곳이고 됐습니다. 하역사는 여러 곳이죠. 그러면 그 하역사는 놔두고라도 제쳐놓고라도 이 그 선사 두 곳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보상비 얼마 주라고 하던가요?
그 보상비는 안 줍니다. 응? 그것은 저 해양 지방 수산청하고 또 협의할 일이지 저희하고는 이제 협의할 일은 아닙니다. 아, 보상비 없습니까? 예. 줄 수 없습니까? 예. 아,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다. 자,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닌데 줄 수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 목포시 의회에 사전 설명돼 있다고 돼 있어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목포시 의회에 여기 있네. 사전 설명돼 있어요.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시민 설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시민 설득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사업 협의하기 때문요. 저 시민들의 저 의견 수렴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또 시의 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또 시 도시계획 위원회 그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행정자치를 거쳐 가지고 도에다가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득이 되나요? 완벽하게 설득이 될까요? 공청회도 하고 주민 수렴도 다 하는 겁니다. 그 설문조사까지도 또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냐고요? 시민 설득이. 시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필요하면요. 조금 더 저희들이 또 시장님한테 방법도 여쭤볼게요. 찾아볼게요. 예. 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사막도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육상하고 해상 모두 항만부지예요. 그러면 항만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국토계획법하고 국유재산법을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하고 국토계획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예. 네. 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방금 그 국장님께서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만이 그 부지를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지정이 돼야 됩니다. 사업자로.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또 부두를 갖다가 기능을 폐쇄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기재부에서 그 캠코에다 넘겨 가지고 그런 걸 매각하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캔코에서 전국 국민 공개 급절 공개 입찰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예. 근데 수의계약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수의계약 이제 가능하다고. 그때 수익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때. 목포시가 매입할 예. 수도 없는데 아니, 해야지. 사업 지정자로 지정되면요. 그래도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요. 국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자, 사막도 개발이 약 1,400억 원 소요됐는데 보상비가 얼마죠? 저희들이 그 보상비하고 합쳐가지고 800 보상비가 800억? (1,399억인가) 그러잖아요. 총 지금 이때까지 투입된 복원을 하겠다고 사막도 복원을 하겠다고 네. 된 비용이 약 1,400억이에요. 그럼 거기서 토지, 보상비가 얼마고?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합쳐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상비가 얼마냐고요. 자, 국장님. 제가 석탄부두 일대가 지금 석탄부두 일대를 조성을 하려면 400억 원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 400억은 1,400억 원은 어떻게 쓰고 또 400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가라고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신 자료가 미비해요. 그리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께서 이 그 1,400억 원에 대해서 이때까지 지출된 1,400억 원에 대해서 지출된 입출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산해서 주실 수 있는가요?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예, 줄 수 있습니다. 자, 국비를 교부한 문체부에 확인서도 첨부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그 입출금 내역서에 정산서에 이게 맞다고 문체부에 확인된 확인서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정산서를 드리도록 하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는데 정산서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주시는데 예. 문체부에 이게 맞다고 확인서까지 첨부해 주시라고요. 아셨죠? 그다음에 부탁드립니다. 자, 국장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시장께서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모요. 시장님? 네, 시장입니다. 네. 호텔을 스카이원 레저 주식회사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까지 들으셨잖아요.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거에 대해서 이 네. 호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하고 국장님하고 계속 이제 질문하고 답했잖아요. 들으셨죠? 들으셨죠? 네,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네, 우리 사막도 호텔 컨벤션 건립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법정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이제 최종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사업자하고 또 시민 의견들 여러 가지 주신 부분들 잘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개별 업체들에 대해서 한 2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수상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오늘 처음 좀 들었네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업자 선정을 할 때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이라고 한 것은 각자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이 업체는 개발 분야, 이 업체는 어떤 운영 분야, 이런 업체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재정 분야,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제시하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개별 업체들의 어떤 그런 약간 과거의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컨소시엄 구성하는 법적의 하자 요건은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제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아무튼 저희들은 이제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이제 이런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신호등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석입니다. 자, 우리 국장님 네, 시정 질문하기 전에 지금 PPT 화면 쭉 넘겨줘 보세요. 자, 지금까지 보신 PPT 자료 화면은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파악한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요. 두 번째는 부착대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 부착대가 계약된 직생 공장이 아닌 제3의 공장에서 제조한 부착대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 부착대가 등록된 규격품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도 아닌 것에 대한 품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감독 공무원이 설계서와 기술 기준대로 감독해서 예산 쓰임의 적정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실 시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특히 시급한 것은 특히 최근 시공된 노란 신호등을 중점적으로
부실 시공 등에 대해서 기초 부실 시공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시공된 신호등의 서류와 현장 검측에 대해서 조속히 전수조사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국장께서는 지금 쭉 보셨죠? 네, 저 봤습니다. 화면 정상적인 공사로 보이십니까? 네, 지금 육안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육안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 부실 시공이라든지 아까 그 부착대 제3의 공장 또 규격이 조달청 등록이 아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또 저게 부실공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제 판단회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저대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장님께서 나오실랍니까? 네, 시장님 시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시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보고를 좀 받았는데 아마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저 공사를 하면서 이 밑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어떻게 저 기둥 밑에 거푸집 뭐 하반 부분이라 그러나요? 거푸집 기초 네. 기초 이제 거기를 저 공사를 하면서 밑에를 파가지고 밑에 공사를 다 해서 한 가운데다가 저것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가운데다 설치를 못하고 약간 옆에다가 좀 했다. 그래서 좀 안전성이 좀 보장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거기다가 그러면은 한 가운데다가 터프하게 했으면은 한 가운데다 중심에다 해야지 콘크리트 제대로 치고 해야지 옆에다 했냐 그러니까 그 옆에가 지작물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한전, 뭐 이런 전선주 여러 가지 어떤 그 지하 매설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옆에다 살짝 약간 옮겨서 했다. 그러면 그 안전성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지주를 세운다든지 뭘 해가지고 안전성한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아주 우리 의원님께서 저거 좀 불안전하다라고 생각되면은 정밀 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게요. 안전 검사를요. 저는 거기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수조사 필요해서 시민의 안전을 그러니까 이제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예, 해야 된다고 인정하시죠?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최근에 과거에 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공사했다는 보장은 없고 원래 기준대로 한다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 가운데다가 딱 이 기둥을 꽂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설치를 해야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그게 과거에도 그렇게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최근에 최근에 한 것은 설치한 그렇게 됐다는 노란 거예요. 신호등을 중점적으로 보시자고 네. 파악을 하시라고요. 아이고, 자 시장님 조금 이따 뵐게요.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시정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공사 지연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국체전 개최 후에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주경기장 활용 방안, 예, 경기장 활용 방안. 전국체전이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8년도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한 연 운영비가 한 5억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한 2억, 운영비, 유지 보수비가 각각 1억 5천씩 들어간 걸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 등을 통해서 영역을 하고 거기에 따라 그 운동장 활용 후에 그런 공간들을 수익 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종합 경기장을 건축하겠다고 계획될 때부터 제가 필요하다면 종합 경기장이 필요하다면 신축부터 할 게 아니라 활용 방안부터 모색을 해주라 라고 그럼 활용 방안 주라. 지금까지도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보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의원이- 자 국장님, 예. 자 제가 걱정하는 거 조금 이따 시장님하고 말씀 또 다시 나눌게요. 자 공정표 띄워줘 보세요. 공정표 띄워. 공정표. 우리 만들어 놓은 공정표. 네. 자, 종합경기장 공정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당초보다 365일이 늘어졌는데 당초에는 토목공사를 9개월로 예정을 하고 건축공사는 23개월. 그래서 총 32개월의 건축 기간을 받는데 지금 2023년 7월에 예정을 준공을 하겠다고 예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토목공사가 아직도 안 끝나고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는 부분 시행 중인 상태죠. 그러면 자, 본 의원이 수차례 시정질문과 오분반을 통해서 종합경기장 공사 지연에 관한 문제 제기를 촉구했는데요. 아직도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아직도 9개월로 예정되었던 토목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이유가 뭐죠? 예, 토석 반출 매입자가 반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입찰 공고문 띄워보세요. 입찰 공고문. 자, 입찰 공고문 아니. 그거. 아니, 그거는 내용적인 면이고 입찰 공고문. 예, 입찰 공고. 오케이. 자, 입찰 공고문 보시게요. 입찰 공고문에 의하면 입찰 자격증의 야적장 면적이 25,000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돼야 입찰 참가 자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 이제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저기에 보면 입찰 공고문에 의하면 야적장 면적이 25,000 제곱미터 이상 확보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입찰 참가 자격이. 근데 1차 입찰 받은 A사의 골재 선별 파쇄 신고증에 의하면 야적장이 7,316 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업체가 낙찰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공고문을 조건이 한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조건만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야적 조건이 그 야적 부지가 25,100만미터하고 또 개발 행위 또는 사용 허가 부지 내에 100만 루베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야적장은 적지만 내부적으로 100만 루베를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입찰자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100만 루베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했네요. 그 조금 그 공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자, 임대 면적과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100만 루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해줬다. 예, 그리고 또 그분이 거기에는 뭐 있지만 또 다른 그 임시 부지로 58,958만 평방미터를 확보했습니다. 아,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그러면
그 7개 업체예요. 7개 업체의 면적을 보태가지고 더해서 2만 제곱미터를 채웠는데, 그러면 이 7개 업체를 임대를 했어요. 7개 업체를 임대해서 야직장 면적을 채웠는데요. 이 7개 업체가 전부 골재 선별 채취 허가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반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재 우리가 고체 그 낙찰하는 천일 산업에 대해서만 저를 했지 거기 그 부분은 저 자기 안 봤다. 허가증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무조건 서류만 맞춰가지고 오면. 아니 그러니까 야적 자체는 그 가공을 하거나 판매했을 때는 영업을 위해서 쓸 때는 그게 허가증이 필요하지만 야적하는 데에는 그런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예. 골재 선별 채취 허가가 필요 없다. 예. 자, 그래요. 그러면 입찰 공고서의 현장 설명일 날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자, 입찰 공고 현장 설명일 날짜가 공고서에 보면 현장 설명일은 의무사항이죠.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예, 의무사항이죠.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 2020년 1월 22일 2시로 돼 있어요. 공고서에가 현장 설명일을 2020년 1월 22일 날 2시에 해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현장 설명일은 언제인지 혹시 아신가요? 그까지는 제가 2020년 1월 30일 내 시행을 했어요. 그럼 공고서에는 2020년 1월 22일 2시에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현장 설명일이 실시된 날짜가 8일 지난 1월 30일이라고요. 이해가 안 해서 왜 이랬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됐다면 그거에 대해서 변경 사항들을 아마 공시했을 걸로 저 예측을 합니다. 응? 변경 사항을 공시했다. 그러면 변경 사항을 공시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해당 서류를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고 이런 아니, 이제 질문을 안 드릴 거 서류상으로는 아닙니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현장 설명을 그 날짜 했다고 그렇게 지금 실무진이 아니요. 저 뒤에 보시면 다 그게 전부 나와 있어요. 1월 30일이 시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세요. 뒤쪽에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는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었는데 현장 시행일 설명일 아니 보면 공고 날짜에 안 했으면 공고 사항을 변경을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변경을 했다고. 그게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 그러니까 내용 한번 줘보세요. 변경을 했다라는 아니 근데 관해서 실무자에는 공고를 직접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날짜에 그 현장 날짜에 설명을 했습니까? 20년 1월 30일 2시에 했다 한 걸로 공고돼 있고 아니, 그날 했다 합니다. 예. 입찰서에는 예. 공고서에는 1월 22일 날 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 있잖아요. 1월 22일 날 2시에 한다고 현장 설명회를 가로 열고 의무사항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네 1월 30일 날 했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설명하시라고요. 설명부터 할게요. 자, 시간이 없으므로 이어가겠습니다. 입찰서 제출한 날짜도 달라요. 공고서에는요, 2020년 1월 30일로 돼 의원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아까 설명 관계는 우리 직원이 제출할 때 자료를 잘못 설명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제출을 현장 설명은 제대로 했답니다. 그 시간에. (1월 30일) 날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했다고 방금 말씀하시고. 예, 1월 30일 날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봐봐. 근데 공고서에가 보시다시피 1월 22일 날 하자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야, 이건 설명이 불가하죠. 그다음에 입찰서 제출 날짜도 달라요. 공고일에는요 2020년 1월 30일 날 하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서 제출일이 2월 4일로 돼 있어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설명이 안 되죠. 자, 8개 업체가 현장 설명회에 참가했어요. 그중 1개 업체는요
자격 조건이 안 돼서 탈락된 업체가 있어요. 혹시 그 업체가 어딘지 아신가요? 아니, 그건 내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파악된 내용은요. 현재 남양과 2차로 그 매각 계약이 돼서 대양산단에 토속을 야적해서 언론에 지금 나온 업체가 바로 그 업체입니다. 8개 업체 중에서 1차에 참가를 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자격 조건이 안 돼서 탈락된 업체가 지금 2차 업무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고요.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자, 입찰 참가 업체가 5군데인데 입찰 금액을 제출한 업체는 몇 군데인가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암 소재인 A 업체 한 곳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4개 업체는 입찰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국장님. 만약에 국장님이 입찰자라면 입찰에 참가하러 왔어요.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현장 설명은 8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에 응찰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이 입찰 뭐 그걸 한 것은 그냥 모르겠죠. 알 수 없죠. 아니, 국장님이라면 입찰에 참가하시기 위해서 설명해 오셨어요. 현장 설명해 오셨는데 듣고 입찰 보증금을 왜 납부하시겠냐고 안 하시겠냐고. 내가 하려고 왔으니까 입찰 보증금 나중에 안 되면 찾아가는 돈이니까 일단 납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낙찰된 한 업체를 빼고 나머지 4개 업체는 납부를 안 했을까요? 국장님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업자라 하면 현장 설명을 들어보니 내 수익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혹시 담합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단합이란 것은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아니, 없는 거 근데 아닙니까? 혹시 아니, 그럼 단합을 했다면은 그 처음에 A라는 회사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공시 가격이 예전 가격이 누배당 1,150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223원을 넘게 1,373원을 썼어요, 누배당. 그럼 단합을 했다면 그렇게 쓰겠어요. 더 낮게 쓰든가 그 금액을 쓰든가 하지. 예, 알겠습니다. 단합해 갖고 더 자, 국장님 다음 금액을 질문할게요. 높이 쓴 것은 안 맞다고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예, 담합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당초에 1차 매각 업체인 A산업이 매각 완료일이 계약된 처음 매각 완료일이 공사 완료일이 언제죠? 당초에 7월 25일입니다. 9월 20일. 예, 2020년 9월 20일. 예. 변경일은 30일, 언제입니까? 변경해 준 날짜는 언제죠? 변경은 4월 30일까지 7개월 7개월 연장해졌죠? 예, 예. 자, 당초보다 7개월 연장됐어요. 예, 연장 예. 사유가 뭐죠? 토속 반출이 지연돼 가지고 우리 업자가 당초에 지질 조사를 했을 때는 흙하고 풍화함이 30%고 연함이 70%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해보니까 반대가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 흙을 반출할 그 대상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아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 자, 계약 해지 사유 띄워줘 보세요.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인데 연장을 해주셨어요. 자, 계약 해지 사유. 그 다음에 자, 계약 해지 사유를 보시면 자, 계약 해지 조건에 보면 매입자가 3일간 최소 반출 수량 1일 5천 루베를 충족하지 못할 때 계약 해지하고요. 또 매입자가 구매한 모암에 대해서 지정된 야적장 또는 매립장에 적치 전에 제3자에게 잉여 매각하는 경우래요. 자, 정상적으로 반출이 안 돼서 계약 해지 사유인데 왜 계속 진행한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간단하게 하십시다. 우리 5분밖에 안 남았네.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그 업자가 반출할 그 대상지도 없었고 그 이제 공사 현장에 있어야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못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대회가 조금 연기도 되고 해서 아마 실무직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걸 새로운 업자를 하더라도 잘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연장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지금 답변이 지금 바로 실어서 야적장으로 가야지 그 현장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갈 현장이 없어서 지연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토석이어야 되는데 그 토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예. 됐든지 간에. 자, 야, 토석 입찰 단가가 1,510원이에요. 이제 1,510원에 루베당 1,510원 입찰 단가 1,510원. 처음에 기다려 보시오. 처음에 입찰할 때는 1,510원에 입찰이 됐어요. 근데 남양건설에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단가 1,373원으로 단가를 인하시켜 줍니다. 자, 계약 해지 사유인데도 7개월 연장해 주고 세상에 단가도요. 입찰을 1,510원에 하기로 했는데 남양에서 1,373원으로 인하시켜 줘요. 이유가 뭐죠? 단가를 인하해 준 이유. 예,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기술검토서 있습니까? 예? 기술검토서. 검토서. 이거 검토서 있어야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 관- 자료 주셔야죠. 예, 자, 그건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예. 자, 이 모든 문제가 지방계약법을 피해가기 위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PPT 내용 증명 4장 띄워보세요.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4번에 남양건설이 목포시로 이런 내용 증명을 4번이나 보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용 증명을 4번이나 보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 증명을 남양건설에서 목포시로 4번이나 보낸다고요. 어떤 이유로 내용 증명을 4번씩이나 보냈습니까? 예, 토석을 저속히 반출해주라는 요청, 공사 재개를 위해서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를 위해서 저속히 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내용 증명 같습니다. 중간에 머리 아프니까 동영상 한번 보고 가십시다. 맨 처음에 턴키 발주를 왜 해야 된다든가 시장님하고 저하고 동영상 띄우는 거 있죠. 맨 처음. 있고 자, 또 하나는 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게 지금 좀 지연됐다는 얘기고 이 공기가 좀 연장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 연장 사유가 있으면은 공사를 하다가 연장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연장 사유가 있으면은 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재해 영향 평가를 받는다든지 또 금년같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많다든지 또 이를테면은 어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떤 지원이라든지 법적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유가 생기면 자, 그 턴키 발주를 왜 해야 되는가 맨 처음 거 없나요? 그냥 놔두시고. 자, 목포시가요 2차 토석 매각 업체를 선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2차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1차 매입업자가 기간 내에 그 토속 반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계약 해지하고 2차 업자를 선정 걸 하고 있습니다. 7개월 후에 단가도 인하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가 2차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가 어디인가요? 2차 현장 설명이요. 설명회. 2차
천일하고 동의하고 아, 두 군데입니까? 예, 예. 예.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1차 모집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된 업체가 2차례 참가해서 낙찰자로 결정됐어요. 예. 자, 이 한 업체는 1차에 자격이 안 돼서 탈락된 업체. 또 두 업체 중에서 또 한 업체는 어디냐? 1차 토속 매각 공사를 진행해서 계약 해지가 된 업체가 참가했어요. 1차에 이행을 못해서 계약 해지가 된 업체가 또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뭐 그것은 어떤 큰 제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한 업체만 입찰 보증금을 냅니다. 그 마찬가지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한 업체만 그 낙찰된 한 업체만 입찰 보증금을 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단독으로 입찰했어요? 한 아니, 업체만 보증금을 내서 입찰, 단독 입찰.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뭐 그것은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고 현장 가서 보고 그게 안 되면은 그 업체가 새로운 뭐 자기가 이윤이 나왔거나 뭐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입찰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업체도 또 저 하겠다고 하면 기회를 주는군요. 아, 이것은 그 아까 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 해지됐으니까. 그 야적 부지라든가 그런 저 조건만 가능합니다. 거기 2차는 우리가 그 조건이 1만 평방미터 야적 부지를 확보하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두 업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토속 매입해서 반출하고 그 이익을 창출하는 업체 아닙니까? 다른 건 모르시고요. 예, 네, 저는 다른 의원님, 것은 지금 회사 사정 알겠습니다. 모르고요. 금방 예. 끝내겠습니다. 예, 좀 빨리 예, 알겠습니다. 끝내주시고 예, 금방 의원님께서 3분을 제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5분만 더 주십시오. 예. 금방 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 5분 주고 또 3분 줬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2차 입찰 공문에도 야적 부지가 10,000 제곱미터 이상이던데요. 해당 면적이 충족되던가요? 예, 해당되니까 하고 오케이, 예, 되니까. 예. 자, 대양산단 산업용지에 토속 임시 야적장 사용 가능합니까? 예,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 이런 문제가 분명히 질문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사전에 4개 부서가 됩니다. 협의를 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하에 대한산단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산업용지에 임시 야적장 허가는 듣겠습니까? 그건 허가 낼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사항 아닙니까? 예. 그럼 개발 행위가 아니고 그냥 그 야적하는 것 때문에 이상한 것입니다. 예. 자, 내용 증명 4번 띄워줘 보세요. 그 내용 증명을 두 번째 업체한테 보냈더라고요. 자, 두 번째 B업체 계약일과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계약은 5월 30일이고 준공일은 9월 준공- 30일. 예, 예. 자, 그러면 목포시에서 남양 또 왜 남양에서 목포시에 이런 그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까? 어떤 내용 증명입니까? 아니 빨리 토속 빼주라고 보냈겠지. 내용 증명 보낸 거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두 아니, 번째 예. 업체한테 내용 증명을 또 보냈어요. 남양에서 우리한테 보냈다고 합니까? 네. 아, 아마 그러면은 아마 남양에서 보냈다 하면은 그 공정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시가 토속을 반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반출해 주라고 아마 오케이, 공문을 보냈겠죠. 그러면 남양에서 입찰을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목포시가 계약 업무인데 목포시가 해야 할 계약 업무를 남양한테 대행한 이유가 뭡니까? 대행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사항을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은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 담당 실무 부서에서 해야 맞는데 실적으로 토속을 발파하고
반출하는데 상차까지 해줍니다. 그런 현장 사정을 잘 알고 또 그 반출업자와 그 관계가 그 어떻게 하면 더 유기적으로 잘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런 것을 감투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주러 의혹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감리 인상 계약서 있죠. 1억 1,900 없는가요? 그거 오케이. 네, 시장입니다. 시장님. 자, 감리 인상 계약서가 감리를 1억 1,900만 원 인상시켜 주셨어요. 감리비를 증액됐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리비가 1억 1,900만 원 인상 증액됐습니다. 시장님 생각이요? 예, 뭐 충분하게 뭐 합법적이고 근거가 있으면은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양건설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증액을 15억 8천만 원 요구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15억 8천만 원이 아니고 3억 7천만 원이 적정하다라고 검토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지금 이렇게 쭉 질문하셔서 대충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토속 반출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연장된 것인데 저 부분에서 누가 책임 있는 건가? 이를테면은 시행사하고 토속 반출 업체하고 시하고 3자 간에 어느 부분에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고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할 거냐, 어느 정도 책임을 소재를 밝힐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툼의 알겠습니다.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동영상 마지막 동영상 시장님 동영상 띄워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지연됐다는 얘기고, 공기가 좀 연장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 연장 사유가 있으면은 공사를 하다가 연장 사유가 있을 거 그거 말고 아닙니까? 있잖아요. 법적으로 연장 사유가 있으면은 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아니 한 푼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청키. 겁니까? 자, 문제는 공사 연장에 따른 모든 비용, 집체 상환금, ES비용, 각종 경비, 건설 사업 관리 영역비 증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결론은 또 애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므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공기 연장에 따른 발생 비용 시장님께서 사비로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2022년 5월에 준공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질문. 그 부분에 예상 규모를 찾아보니까요. TV가 495원이에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총 공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920억. 통치 발주라고 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금액 갖고 한 겁니다. ES가 어쩌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간에 따라서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이 갖고 의무적으로 하겠다라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설계된 게 됐든 뭐가 됐든 이 범위 안에서 한 것이 성기 발주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손해 본 것은 적자가 나도 본인들이 감당할 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네, 들으셨죠? 자, 시장님 전국체전 언젠가요? 2023년 10월? 예. 개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겁니다. 네. 자, 개최 후에 종합경기장 활용 방안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과거를 타대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전국체전 유치할 때 또 종합경기장 진다고 할 때 그럴 때 전부 다 당연히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전국체전 유치를 한가? 그러면 저는 많은
900억을 들어서 종합경기장을 지으면은 사업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한가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다 옛날에 다 고민들 다 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월드컵 경기장 각 시도에서 하나씩 만들어갖고 사업 활용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처음에 할 때부터 다 기본 계획 세우고 타당성 조사 다 했을 테니까 종합경기장 지어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겠다는 것이 처음 할 때 나왔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정부에는 치도록 돼 있고 경기장을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저걸 맞춰서 사후 활용 방안이라는 건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저 종합 경기장으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축구장하고 육상 경기장 이런 한정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저런 대규모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한 것은 결국에는 전국 대회를 막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전국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실 비용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대회 유치를 한정된 범위에서 하는 방안 네, 뭐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차분히 좀 검토- 면밀하게 네, 검토하고 면밀 검토해 타지자체 주시기 사례도 좀 보면서 알겠습니다. 활용 방안을 자, 찾도록 시장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없어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정집을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시장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과 앞으로의 입장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법인카드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 모든 중앙정부, 모든 법인, 모든 전부 다 이 법인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이냐, 어떻게 투명하게 잘 쓸 것이냐 아마 그 부분에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각 부서에서 소액 결제를 카드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 우리 공직자들을 좀 잘 믿어주시고 잘 적절하게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공무원들 믿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들어가시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제 결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분리 발주해야 할 공사도 무시하고 턴키 방식으로 진행해서 365일의 공기 연장 이에 따른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턴키 방식은 내년 5월이면 공사가 끝나야 하나 목포시가 민간인 남양건설에게 토성 매각 업무를 위탁함으로 인해서 계약 업무를 대행시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됨에 따른 철저한 향후 원인 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훌륭한 경기장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법 7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7조. 대한민국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